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가라앉았다. 하얀 복도에 정적이 내렸다.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다. 눈앞이 번졌다. 무슨 소리예요? 아직 따뜻하잖아요. 손 좀 봐요. 여기 봐요. 정희가 흔들어도 딸의 손끝은 미동도 없었다. 침대 위의 소은은 마치 깊은 잠에 든 듯 고요했다. 모니터의 심전도는 이미 일직선이었다. 어머니 따님은 뇌사 상태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순간 정희의 무릎이 꺾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소은아, 일어나. 일어나, 제발. 차가운 병실의 공기가 살갗에 스며들었다. 창문 바깥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방울이 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심장처럼 쿵쿵 울렸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정희는 눈을 질끈 감았다. 눈앞에 스쳐 지나간 건 사고 전날의 장면이었다. 그날 아침, 소은은 아침밥을 먹다 장난스럽게 말했다. 엄마, 오늘은 늦지 마요. 학교 끝나고 같이 붕어빵 사 먹기로 했잖아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약속 지킬게. 내가 좋아하는 팥 듬뿍인 거로 사자. 그렇게 평범했던 하루가, 그렇게 다정했던 약속이 이토록 허망하게 끊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 그날 오후, 회사로 전화가 걸려왔다. 교통사고입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그 짧은 문장이 세상을 뒤집었다.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소은은 이미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다. 의사의 말은 끝내 희망을 주지 않았다. 운 좋게도 즉시 이송되었지만 뇌 손상이 너무 심합니다. 정희는 딸의 머리맡을 붙잡고 속삭였다.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항상 위험하다고 한 그 길로 가지 말라 했잖아. 근데 또 그 길로 갔지? 그녀는 스스로를 탓하며 울었다. 며칠 동안 병원에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다. 하지만 기적은 끝내 오지 않았다. 새벽, 병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결정하셔야 할 때입니다. 결정. 그 한 단어가 정희의 가슴을 짓눌렀다. 무슨 결정을 말하는 걸까? 하지만 곧 깨달았다. 병원 복도에 놓인 장기기증 안내서가 눈에 들어왔다. 당신의 사랑이 누군가의 생명을 이어줍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정희는 손이 떨렸다. 소은이는 사람을 살리는 걸 좋아했어요. 작년엔 친구 대신 헌혈도 했다니까요. 의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따님의 뜻을 이어주시는 겁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머릿속엔 딸의 웃음소리만 맴돌았다. 엄마, 사람은 남에게 따뜻하게 살아야 해요. 그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서류 앞에 앉았다. 펜을 쥔 손이 떨렸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겠지?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서류에 적힌 이름, 기증자 김소은. 그 글씨가 흐릿해질 만큼 눈물이 번졌다. 사인을 마친 뒤 정희는 하얀 복도 끝으로 걸었다.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멈추지 않고 내리고 있었다. 의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푸른 수술복의 그림자가 스쳐갔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 속 어딘가가 비어버린 것 같았다. 소은아, 이제 정말 가는 거니?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답은 없었다. 대신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 딸의 목소리가 섞여 들리는 것 같았다. 엄마, 울지 마요. 난 괜찮아요. 정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말이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다. 그날 밤, 병원은 깊은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그녀의 세상은 그날을 기점으로 멈춰섰다. 하루가 1년 같았다. 소은이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병원에서 가져온 상자를 정희는 마루 한가운데에 내려놓았다. 작은 상자 속엔 아이가 마지막으로 쓰던 휴대폰, 노트, 팔찌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팔찌를 쥐었다. 자잘한 구슬 사이로 새겨진 글자 SOEUN.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희는 혼자 밥을 짓지 않았다. 솥을 올려도 입에 들어가는 건 한 숟가락이 고작이었다. 식탁 맞은편 의자엔 아무도 없었다. 딸이 앉아있던 자리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의자 위엔 소은이 던져놓은 가방이, 가방 안엔 접힌 도시락 보자기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문득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요구르트 몇 개가 자리하고 있었다. 소은이 즐겨 마시던 그것, 정희는 꺼내지 못했다. 손이 닿는 순간 차가운 유리병 속에서 아직 살아있는 듯한 딸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밤이면 꿈속에서 자꾸 딸이 나왔다. 희미한 형광등 아래 병실 침대에 앉아 있던 소은이 미소 지었다. 엄마, 나 멀리 안 갔어요. 그녀는 꿈에서조차 손을 뻗었다. 하지만 닿기 전 빛이 꺼지고 어둠이 덮였다. 새벽 4시, 다시 눈이 떠졌다. 정희는 딸의 휴대폰을 켜봤다. 화면엔 아직 잠금 해제되지 않은 알림창이 떠 있었다. 오늘의 날씨 비, 체감온도 13도. 엄마 사랑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다시 눈물이 흘렀다. 이제 더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생기지 않겠구나. 그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기증자 유가족께 전달할 감사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열람을 원하십니까? 정희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소화기 너머 간호사의 목소리가 잠시 머뭇거렸다. 네, 이해합니다. 언제든 원하실 때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다시 고요해졌다. 창문 밖으론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잔잔한 빗줄기가 베란다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정희는 커튼을 젖히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손엔 여전히 팔찌가 쥐어져 있었다. 소은아, 널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게 맞는 걸까? 혹시 아직 어딘가에서 날 찾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날 저녁 이웃이 찾아왔다. 정희 씨, 힘내요.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웃은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다. 정희는 그 손끝의 온기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희의 방 안엔 사진들이 늘어갔다. 액자 속의 딸, 졸업식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모녀 사진. 그녀는 그 사진들 앞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은희야, 너희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겠지. 그렇다면 어디에 있을까? 그 말이 허공으로 흩어지고 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가느다란 숨결 사이로 무언가 자꾸 가슴을 두드렸다.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게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딸의 심장이 여전히 자신 곁에 있는 것 같은 환상 때문인지. 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부터였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가슴속에 피어나기 시작한 건. 그리고 그 예감은 곧 다가올 또 다른 편지의 도착으로 현실이 될 것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정희는 잠든 몸을 일으켜 수화기를 들었다. 김정희 씨 맞으시죠? 이곳은 장기이식센터입니다. 익숙한 병원 이름이었다. 지난번 기증 관련 안내드렸던 건데요. 수혜자 가족분이 감사 인사를 직접 전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정희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요. 네, 물론입니다. 준비되시면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자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자꾸 끌렸다. 딸의 심장이 뛴다는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 그녀는 현관으로 나와 밤 공기를 들이켰다. 초저녁 비가 멎은 뒤 아스팔트 위엔 희미한 물빛이 반짝였다. 어딘가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다. 정희는 그 소리에 흠칫 몸을 굳혔다. 사고 직전 소은이 타고 갔던 버스의 엔진음이 떠올랐다. 그날 병원 응급실 앞에서 울부짖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천천히 두 팔을 끌어안았다. 그날 이후 정희는 밤마다 작은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부엌 쪽에서 컵이 흔들리는 소리, 복도 끝에서 바람이 스치는 듯한 낮은 숨결, 한밤중
거실 벽시계가 멈췄다. 다시 움직일 때면 그 순간마다 누군가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미쳤나 봐. 혼잣말을 하고 나서도 그 말에 힘이 없었다. 며칠 후 우체통에 작은 엽서 한 장이 꽂혀 있었다. 장기이식센터 기증감사 안내문. 이전과 다르지 않은 공식 서류였지만 봉투 한 켠에 손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심장이 다시 뛰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정희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멈춘 듯했다. 그 필체가 어딘가 너무 익숙했다. 긴 회계 끝이 살짝 휘어지는 습관. 무자를 작게 쓰는 버릇. 그건 분명 소은이의 글씨였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엽서를 내려놓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게 무슨... 눈앞이 흐려졌다. 정희는 급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소은이 생전에 남긴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생일 카드, 학교 행사 때 쓴 쪽지들. 그녀는 하나씩 꺼내 엽서의 글씨와 나란히 두었다. 회계 간격, 마침표의 위치, 글자들의 기울기까지 마치 복사한 듯 똑같았다. 소은아, 내가 쓴 거니?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부엌 시계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틱, 틱, 틱. 그 리듬이 심장박동처럼 귓속에 스며들었다. 정희는 밤새도록 편지를 붙잡고 앉아 있었다. 눈을 감으면 딸이 책상 앞에서 연필을 쥐던 모습이 떠올랐다. 엄마, 사람은 남을 위해 사는 거래요. 그게 행복이래요. 그 웃음소리, 그 눈빛, 그 따뜻한 손길이 그대로 살아 있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은하, 내가 아직 나를 떠나지 않은 거니? 새벽녘, 비가 그쳤다. 창문 밖으로 여명이 번져 오를 때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다. 탁자 위에 엽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장기이식센터라는 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묘한 빛이 스쳤다. 그래, 거기로 가야겠다. 그녀는 코트를 걸치며 현관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비가 멈춘 도로 위엔 희미한 햇살이 번졌다. 딸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 아이를 꼭 만나야 했다. 그게 두렵든 기적이든 상관없었다. 정희의 발걸음이 천천히 병원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이 거리 끝으로 사라졌다.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날이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날이 될 거란 걸 그 누구도 아직은 몰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정희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손에 꼭 쥔 엽서의 모서리가 손바닥에 자국을 남겼다. 병원 7층 장기이식센터. 문 앞에 서자 심장이 요동쳤다. 낯익은 복도 냄새, 의사들의 분주한 발소리. 딸을 떠나보내던 그날의 공기가 그대로였다. 접수창구에 서 있던 간호사가 다가왔다. 어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희는 천천히 봉투를 내밀었다. 이걸 받았어요. 감사 편지라는데 그 아이를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죄송합니다. 수혜자와 기증자 가족의 직접적인 만남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떨궜다. 이 편지를 쓴 아이가 제 딸과 너무 닮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간호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 아이, 정말 신기했어요.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항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 같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말에 정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아이 이름이 뭐죠? 간호사는 주저하다가 작은 메모를 내밀었다. 이건 비밀이에요. 저도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정희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거기엔 단 3글자, 박하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익숙했다. 너무나 익숙한,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그녀는 손으로 종이를 덮었다. 박하린. 그 음절을 천천히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그리고 머릿속 어딘가가 번쩍하고 스쳤다. 박. 그건 자신의 성이 아니었다. 그녀의 성은 김. 하지만 박 씨라면
그건 동생의 성이었다. 정희는 입술을 떨며 물었다. 혹시 그 아이의 보호자 이름이 뭔가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발요. 단 한 글자만이라도. 정희의 두 손이 간호사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정민. 순간 정희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종이는 바닥을 미끄러지듯 흘러내렸다. 그 이름이 귓가를 울렸다. 박정민. 오래전 연락이 끊긴 자신의 여동생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정희는 벽을 짚었다. 숨이 막혀왔다. 눈앞이 하얘지고 귀가 멍해졌다. 그녀는 간호사를 바라보며 겨우 입을 열었다. 그 아이 제 동생의 딸이에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 같다는 말을 그 아이가 하긴 했어요. 정희는 휘청이며 병원 복도를 걸었다. 머릿속엔 오래된 기억이 쏟아졌다. 마지막으로 동생과 말다툼을 하던 날. 언니,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난 내 인생이 있어. 그 말과 함께 문이 닫혔고 그 뒤로 20년 동안 서로의 생사조차 몰랐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린 박하린 그 아이가 은희와 닮은 이유가 혹시 그녀의 입술이 말끝을 잇지 못했다. 단 하나의 가능성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 가능성은 점점 확실해졌다. 하지만 이걸 확인하려면 그녀는 다시 동생을 찾아가야 했다. 병원 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흐린 하늘을 바라봤다. 정민아, 내가 왜?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그녀의 손엔 여전히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그 위에 적힌 글씨, 기증자 육아 족계. 그 문장이 이제는 딸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향한 질문처럼 보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은희야, 내 심장이 간 곳. 엄마가 이제 알 것 같아.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서 초가 타올랐다. 그 불빛 아래 사진 속 소은의 미소가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직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지만 이미 마음 한켠에선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반. 고요한 거실에 초의 불빛만 흔들렸다. 탁자 위에는 병원에서 받은 편지와 메모가 놓여 있었다. 박하린, 보호자 박정민. 그 두 줄의 글씨가 마음을 찢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딸 소은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무언가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은희야, 엄마가 뭘 몰랐던 걸까? 그녀는 다시 봉투를 열었다. 편지 속엔 여전히 그 손글씨가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뭔가 얇은 종이가 더 들어 있었다. 정희는 조심스레 꺼냈다. 사진 한 장.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웃고 있는 소녀. 흰 원피스에 머리를 반쯤 묶은 그 모습이 너무도 익숙했다. 눈매, 코선, 웃는 습관까지. 그건 분명 소은이었다. 이건 말이 안 돼. 정희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사진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아이가 소은이잖아. 어떻게? 그녀는 사진을 확대해봤다. 배경에 흐릿하게 보이는 간호사의 얼굴, 옆에 놓인 병원 간판, 그리고 소녀의 목에 걸린 이름표. 그 이름표에는 또렷이 적혀 있었다. 박하린. 정희는 사진을 떨어뜨렸다. 하린 은이랑 똑같아. 이게 무슨 장난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 한 줄기가 턱선을 타고 흘렀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쿡쿡 쑤셨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20살 시절. 작은 방 안에서 동생 정민이 울던 모습. 언니, 나 애를 못 가진대.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꼭 쥐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결정을 내렸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평생을 죄책감으로 짊어질 선택. 내가 내 손으로 그 아이를 보냈지. 정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기억이 차갑게 되살아났다. 쌍둥이로 태어난 두 아이 중 하나는 자신이 품에 안고 키웠고 하나는 그날 새벽 동생의 품으로 보냈다. 언니, 내가 잘 키울게. 절대 말 안 할게. 정민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 이후 둘 사이는 멀어졌다. 언니는 죄책감에, 동생은 두려움에 서로를 피했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사진을 다시 주워들었다. 손끝으로 소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래서였구나. 내가 닮은 이유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희야, 내가 떠난 자리에 내 동생이 있었구나. 눈물이 또 쏟아졌다. 정희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하린, 너는 모르겠지. 내 언니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고 있다는 걸. 그녀는 그렇게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은 슬픔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기적 같은 인연에 대한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새벽, 창밖에서 새가 울었다. 정희는 눈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탁자 위에 놓인 봉투를 다시 챙겼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오래된 수첩에서 겨우 찾아낸 전화번호였다. 박정민.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갔다. 제발 받아줘, 제발. 그녀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오랜 세월을 등지고 살았던 두 자매의 이름이 같은 병원 기록 속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제 끝내야겠어.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눈빛엔 결심이 서 있었다. 과거의 잘못, 숨겨온 진실, 그 모든 걸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정희는 속삭였다. 은희야, 엄마가 이제 내 동생을 찾아갈게. 창문 너머로 새벽 햇살이 번졌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바닥에 드리워졌다. 그 순간 벽시계가 딸칵하고 멈췄다. 그리고 정희의 가슴 속에서도 어딘가 오래 묶여있던 시간이 조용히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정희는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옷을 갈아입었다. 머리를 대충 묶고 손에는 오래된 주소록을 쥐었다. 20년 전에 적은 주소였다. 지금은 그곳에 없을지도 몰랐지만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했다. 버스 창가에 앉자 차창 밖 풍경이 흐릿하게 스쳤다. 정희의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내가 그 아이를 보낸 게 맞았을까? 그 선택이 정말 옳았던 걸까? 숨이 막혀왔다. 지나간 선택은 돌이킬 수 없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버스가 멈추자 정희는 천천히 내렸다. 오래된 주택가, 허물어진 담장 위로 등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골목 끝에 낡은 우체통이 걸린 집 하나가 보였다. 그 문 앞에 서자 가슴이 쿵쾅거렸다. 박정민. 문패엔 여전히 그 이름이 걸려 있었다. 정희는 문고리를 잡았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다. 그때 안쪽에서 발소리가 났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머리가 희끗한 여자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정희는 숨을 멈췄다. 정민아. 그 말에 여자가 눈을 크게 떴다. 언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들. 그 안에는 닮은 눈매와 오랜 침묵이 얽혀 있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야 왔어. 내 이름을 병원 서류에서 봤어. 정민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굳었다. 병원, 무슨 소리야. 장기이식센터에서. 하린이라는 아이, 내 딸이지. 정민은 문을 완전히 열지도 닫지도 못한 채 고개를 돌렸다. 언니, 그 얘긴 하지 마. 정희가 한 발 다가섰다. 왜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아이 소은이랑 똑같아. 정민의 어깨가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언니, 제발 돌아가. 정희는 멈추지 않았다. 정민아, 그 아이가 내 눈앞에서 웃더라. 은희랑 똑같은 얼굴로. 왜 그럴까? 왜 내 딸이 내 딸이랑 그렇게 똑같아? 정민의 손이 문틀을 붙잡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만해, 언니. 정희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 아이 어디서 나왔어? 긴 침묵.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정민이 말했다. 그 아이 언니 아이야.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다. 정희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귀가 멍해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정민은 벽에 등을 기댔다. 눈물이 맺혔다. 그날 기억 안 나? 언니가 그 아이를 내 품에 안겼잖아. 그때 언니가 울면서 말했어. 한 명은 내가 키울게. 한 명은 내가 데려가. 그 아이가 할인이야. 정희는 눈을 크게 떴다. 눈앞이 번졌다. 쌍둥이였다고?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몰랐어. 우린 약속했잖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언니도 그 뒤로 연락 끊었잖아. 정희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히며 소리가 났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소녀의 얼굴이 빛에 닿았다. 할인이는 언니가 낳은 아이야. 그리고 지금 언니 딸의 심장이 그 안에서 뛰고 있어.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내가 언니를 볼 수 없었어. 그 아이 볼 때마다 죄책감이 숨이 막혔어. 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섰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럼 내가 내 아이를 2번 잃은 거네. 정민은 말없이 울었다. 바람이 불어와 현관 문을 흔들었다. 정희는 바닥에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소녀의 미소가 여전히 환했다. 그 미소가 언니와 동생의 눈물을 비추고 있었다. 한참을 울던 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정민아, 그 아이를 만나야겠어. 정민은 눈을 감았다. 그 아이는 모를 거야. 자기 친엄마가 따로 있다는 걸. 그 언니가 자기 쌍둥이라는 걸. 그래서 더 만나야 해. 이제라도 알려줘야 해. 정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병원에 있을 거야. 다음 주에 퇴원한다고 들었어. 정희는 사진을 품에 꼭 안았다. 눈가에 흐른 눈물이 빛에 반짝였다. 은희야, 엄마가 내 동생 만나러 간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 속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무언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손에 쥔 건 사진 한 장과 이름이 흐릿하게 적힌 메모 한 장. 박할인 퇴원 예정일. 병원 복도는 환한 조명 아래 차갑게 빛났다. 발자국 소리 하나하나가 울렸다.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은희야, 엄마가 내 심장을 만나러 간다. 속으로 그 말을 수십 번 되뇌며 문 앞에 멈췄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웃음소리. 정희는 잠시 숨을 멈췄다. 병실 안에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소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 미소, 그 눈빛. 딸 소은이 웃던 모습이 그대로였다.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간호사가 정희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유가족분이시죠? 이쪽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할인이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이 순간 정희의 것을 닮았다. 안녕하세요. 소녀가 먼저 말했다. 정희는 겨우 입을 열었다. 안녕, 회복이 많이 됐구나. 네, 이제 뛰어도 된대요. 할인이 웃었다. 그 웃음이 정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고마워요. 따님 덕분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 말에 정희의 눈이 젖었다. 그래, 내가 살아줘서 고마워.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할인은 잠시 고개를 기울였다. 이상해요. 처음 뵀는데 자꾸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꿈에서도 봤어요. 낯선 여자가 나를 부르는데 그게 아주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정희는 숨을 삼켰다. 그건 내 안에 있는 아이가, 내 언니가 부르는 소리일 거야. 할인은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그럴지도 몰라요. 요즘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가끔은 심장이 2개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떨어졌다. 할인은 놀라 손을 내밀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무슨 말 잘못했나요? 아니야, 너무 고마워서 그래.
그 아이가 내 안에서 살아있다는 게 고마워서. 그녀는 조심스레 할인의 손을 잡았다. 할인의 손은 따뜻했다. 그 온기가 정희의 손끝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은희야, 느껴지니? 내 심장이 이렇게 잘 뛰고 있구나. 잠시 후 정민이 병실 문 앞에 나타났다. 눈이 마주친 순간 정희 어깨가 굳었다. 할인이 고개를 돌렸다. 엄마? 정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엄마 왔어. 할인이 밝게 웃었다. 나 이제 퇴원한대. 이분은 언니 어머니래. 나한테 고맙다고 하셨어. 정민의 미소가 서서히 무너졌다. 정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서로의 눈빛이 스쳤다. 20년의 거리감이 그 짧은 순간 안에 녹아 있었다. 정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 그리고 이제 다 알았어. 정민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할인이는 몰라. 제발 그냥 이렇게 살게 두면 안 될까. 정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언니가 평생 숨기고 살았잖아. 이제 그만해야지. 할인이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해. 그래야 나도, 너도, 그 아이들도 자유로워질 거야. 정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언니 할인이가 상처받으면 어떡해. 진실은 아프지만 거짓은 더 아파. 정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우리, 이제는 그 아이들 앞에 죄인으로 서야 해. 병실 안의 공기가 묵직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할인의 얼굴을 비췄다.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은희야, 내 동생이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 이제 언니가 다 말할게. 숨길 수 없으니까.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긴 세월 동안 눌러왔던 말들이 이제야 세상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다. 병실을 나서자 복도는 고요했다. 저 멀리서 의료용 카트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희는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두 손을 모았다. 그녀의 눈동자엔 여전히 흔들림이 남아 있었다. 그때 뒤에서 정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정희가 돌아봤다. 정민은 눈이 젖은 얼굴로 서 있었다. 이제 어떡할 거야? 정희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말할게. 내 입으로. 그 아이가 누구인지, 왜 우리가 이렇게 된 건지. 정민이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는 평생 나만 엄마라고 믿고 자랐어. 지금 와서 그걸 뒤집으면 그 아이가 얼마나 흔들리겠어. 정희는 한 발 다가섰다. 그건 내가 두려운 거야, 정민아. 할인이가 아니라.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희의 목소리가 잔잔했지만 단단했다. 진실을 덮는다고 죄가 사라지진 않아. 우리 둘 다 너무 오랫동안 도망쳤어. 정민은 눈을 감았다. 그날 언니가 아이를 내 품에 안겼을 때 나도 울었어. 근데 언니가 그 후로 사라져버렸잖아. 나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정희의 눈이 젖었다. 나도 두려웠어. 은희를 키우면서도 할인이가 늘 마음에 걸렸어.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 내가 나를 미워할까봐. 정민이 고개를 떨궜다. 미워했어. 근데 그 미움보다 더 큰 게 있었어. 죄책감이었어. 매번 그 아이 볼 때마다 언니 얼굴이 떠올랐거든. 그녀들의 대화는 복도 끝까지 퍼졌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사라졌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민은 마른 입술을 달싹였다. 글쎄, 그건 할인이가 해줘야겠지. 잠시 후 할인이 병실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들? 그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돌아봤다. 할인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다가왔다. 두 분이 무슨 얘기해요? 나 몰래 비밀 회의라도 해요? 정희는 억지로 웃었다. 아니야. 그냥 예전 얘기 좀 했어. 예전 얘기요? 할인은 고개를 갸웃했다. 정민은 서둘러 말했다. 할인아, 이모랑 병원 카페에서 차 좀 마시고 올래? 좋아요. 소녀의 눈이 반짝였다.
정희는 순간 그 눈빛에서 소은을 보았다. 카페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아 정희는 조용히 손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그 사진 속에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던 할인의 모습이 있었다. 이거 내가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지?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가 찍어줬어요. 왜요? 정희는 사진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 사진 속 얼굴이 혹시 낯설지 않아? 할인은 눈을 크게 떴다. 제 얼굴인데요? 아니, 내가 닮은 사람이 있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인은 잠시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물었다. 누구요? 정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너의 언니야. 너보다 2시간 먼저 세상에 나온 아이. 그 말에 할인은 눈을 깜빡였다. 언니요? 저 외동인데요?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그래. 외동이라고 믿게 하고 살았지. 그게 어른들의 죄야. 할인은 사진을 내려놓았다. 그럼 그 언니는 어디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너 안에 있어. 할인의 손이 떨렸다. 무슨 뜻이에요? 정희의 눈물이 뚝 떨어졌다. 내 심장은 내 언니의 거야. 공기가 멎었다.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희는 손을 뻗었지만 할인은 천천히 몸을 뒤로 물렸다. 그게 진짜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럼 저는 그 언니의 심장으로 살고 있는 거네요. 정희는 흐느끼며 손을 잡았다. 그래. 그래서 내가 웃을 때마다 내 딸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 카페 안에 음악이 멎은 듯 고요했다. 정민이 자리로 다가와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할인아 미안해. 할인은 두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작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그 언니도 엄마들도 다 울지 말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정희는 할인을 품에 안았다. 그녀의 가슴 아래 딸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다. 그 박동이 온몸에 울려 퍼졌다. 마치 두 생명이 한 몸으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병원 복도 끝에서 창문을 통해 바람이 들어왔다. 희미한 햇살이 커튼을 흔들었다. 정희는 할인을 품에 안은 채 눈을 감았다. 그 품 속에서 느껴지는 심장 박동이 너무도 익숙했다. 딸 소은이 잠들기 전 가슴에 기대어 들리던 그 박동과 똑같았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야 알겠어. 내 언니는 내 안에 있었구나. 할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다. 이상해요. 언니를 본 적도 없는데 자꾸 익숙해요. 가끔 제 손이 저절로 피아노를 치려 하고 낯선 노래를 흥얼거려요. 엄마는 그걸 그냥 감이라고 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언니가 알려주는 거였어요. 정희는 울음을 삼키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바로 은이야. 그 아이는 피아노를 정말 좋아했어. 무대에 설 땐 늘 내 나이쯤 되는 아이들한테도 배려심이 깊었지.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였어요. 처음 심장이식 받고 눈을 떴을 때 가슴이 아프게 따뜻했어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네요. 그때 문틈 사이로 정민이 천천히 들어왔다. 그녀의 눈가엔 피곤한 그늘이 져 있었다. 할인아. 할인이 돌아봤다. 정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었다.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동생에게 다가갔다. 이제 우리 거짓말은 그만하자. 정민은 숨을 들이켰다. 그래. 언니 말이 맞아. 이 아이는 알아야 해. 정민은 할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인아, 미안해.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은 사실 내 이모야. 할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럼 진짜 엄마는? 정희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나야. 순간 공기가 무겁게 멎었다. 할인은 두 여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다. 눈물이 천천히 흘렀다. 그럼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숨겼어요? 정민은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너무 어렸어. 그리고 언니가 너를 보낼 땐 우리 둘 다 세상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정희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때는 젊고 어리석었어. 내가 두 아이를 다 키울 자신이 없었지. 그래서 한 아이를 내 이모에게 맡긴 거야. 그게 평생의 죄가 될 줄 몰랐어. 하리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손을 모았다. 이상하게 화가 나질 않아요. 그냥 슬퍼요. 언니도, 엄마들도 다 힘들었겠죠.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하린을 꼭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내 딸아. 엄마가 너무 늦게 왔네. 정민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하린의 어깨를 감쌌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울었다. 창밖에서는 석양이 병실 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햇살이 세 사람의 어깨 위를 스쳤다. 하리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다. 언니가 지금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언니는 지금 우리 곁에 있어. 너의 심장 안에서, 우리의 눈물 속에서. 그녀는 하린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따뜻했다. 눈을 감으니 딸의 심장 소리가 그녀의 가슴으로 번져왔다. 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은희야, 이제 됐지? 엄마가 약속 지켰어. 잠시 후 하린이 입을 열었다. 엄마, 언니 이름이 은희였죠? 그래. 그럼 나도 그 이름을 조금 나눠 가질래요. 박하린 은. 그럼 언니랑 늘 같이 있는 기분일 것 같아요. 정희는 웃으며 눈물을 훔쳤다. 그래, 그렇게 하자. 너희는 원래 하나였으니까. 정민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언니, 미안했어. 이제서야 용서받는 기분이야. 정희가 동생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 용서받은 거야.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 창밖에서 노을이 저물고 있었다. 붉은 빛이 세 사람의 눈물을 비추며 마치 하나의 빛으로 이어지는 듯했다. 그날 오래된 죄와 숨겨진 비밀은 그렇게 눈물 속에서 씻겨 내려갔다. 며칠 후 병원 앞 벚나무 가지에 연분홍꽃이 피었다. 하린의 퇴원 날이었다. 정희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병원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여전히 눈물의 흔적이 남았지만 그 눈빛은 이제 평온했다. 조금 뒤 하린이 휠체어를 밀며 나타났다. 그 뒤를 정민이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다. 세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헤어진 가족처럼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희가 말했다. 은희도 이런 봄날을 좋아했어. 벚꽃만 보면 학교 간다며 뛰어나갔지. 하린이 미소를 지었다. 저도 요즘 봄바람이 좋았어요. 왠지 익숙해서 누군가 손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정민은 눈을 돌렸다. 언니, 나 이제 괜찮을까?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우린 너무 오래 죄책감에 갇혀 있었잖아. 이제는 이 아이가 그 모든 걸 이어줬어. 하리는 꽃다발을 품에 안았다. 이 꽃, 언니한테 줄래요. 그녀는 병원 화단 쪽으로 걸어갔다. 작은 돌무더기 사이, 기증자 추모비라 적힌 비석 앞에 섰다. 그곳엔 수많은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중 한 줄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기증자 김소은 1997년에서 2024년. 하리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언니, 고마워요. 당신이 있었기에 제가 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희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갔다. 하린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은희는 내 안에서 계속 살아. 심장은 기억하거든. 누굴 사랑했는지, 어떤 노래를 좋아했는지, 어디서 멈췄는지도 다 기억하고 있어. 하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언니가 제 안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정희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이제 울지 마. 아마 그렇게 말할 거야. 하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민도 다가와 두 사람의 곁에 섰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봄 햇살 아래 길게 늘어졌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다. 그 꽃잎이 세 사람의 어깨와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을 감자 들리지 않아야 할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내 심장은 여전히 따뜻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그래, 은아. 너는 늘 내 곁에 있었구나.
하리는 두 손으로 가슴을 감쌌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다. 그 박동이 두 엄마의 귀에도 함께 울렸다. 그 순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웃었다. 이제 비밀은 모두 풀렸다. 죄책감은 용서로, 눈물은 따뜻한 봄바람으로 바뀌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됐다. 이제 정말 내 아이들이 다시 하나가 됐다. 그녀는 손을 하늘로 들어 조용히 흔들었다. 햇살이 손끝에 닿았다. 그 빛 속에서 소은의 미소가 잠시 보였다가 봄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남은 것은 심장이 기억하는 이름 하나, 소은이었다. 세상에는 잊히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피보다 진한 인연, 심장보다 깊은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결국 서로를 찾아 돌아옵니다. 용서는 지난 날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위에 새 희망을 심는 일이라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당신에게도 오래 묻어둔 후회나 미안함이 있나요? 그 마음을 오늘 한 걸음만이라도 내어보세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남긴 말보다 서로에게 남겨둔 온기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이 순간, 그 누군가의 심장도 당신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셨다면 그 온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